자, 오늘 메모는 지툴지 바이오입니다. 시총이 지금 한 1조 2천억? 다들 뭐 제2의 알테오젠이다 말이 많은데 오늘 하루 종일 자료를 좀 털어보니까 시장이 보는 그림이랑 제가 보는 그림에 좀 간극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이 결론까지 왔는지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이 질문이죠. 만성질환자들이 매주 어떤 사람은 매일 맞아야 하는 이 주사의 고통, 이 아주 명확하고 아픈 문제를 풀겠다. 이게 G2G 바이오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들이 하는 걸 약물 전달 시스템, DDS라고 부르죠. 이건 뭐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약의 사용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약효를 더 똑똑하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G2G 바이오가 내놓은 무기가 바로 이 이노램프 플랫폼입니다. 매주 맞던 약을 한 달에 딱 한 번으로 끝내주겠다. 이 한 문장, 이게 지금 시장의 상상력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왜 1조가 넘는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그 강세론의 근거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보죠. 시장은 대체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숫자는 100조. 이건 뭐 이견이 없죠. G2G 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정조준하고 있는 시장, 바로 비만하고 당뇨, GLP-1 시장 규모입니다. 일단 파이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알테오젠 효과. 아시겠지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 하나로 시총 수십조짜리 회사가 탄생하는 걸 우리 다 봤잖아요. 투약 편의성 개선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조 단위 기업 가치가 가능하다는 걸 알테오젠이 증명해버린 거죠. 그 기대감이 지금 G2G 바이오에 그대로 옮겨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빅파마랑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한 건만 터지면 지금 1조 원대 시총이 뭐 3조, 4조 우습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오 기업에 적용되는 PDR, Price to Dream Ratio, 꿈의 가치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 가능성, 그 꿈에다가 가격을 매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이 그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메모를 계속 파고들었던 이유는 이 장밋빛 전망을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전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제가 본 세 가지 구조적 위험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포인트, 시장은 지금 이걸 더 오래가는 주사 기술 경쟁으로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전쟁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볼게요. 다들 이 싸움을 G2G 바이오 대 펩트론 이렇게 보더라고요. 누가 더 안정적인 한 달짜리 주사를 만드냐 이 싸움으로요. 근데 이건 체스판의 일부만 보는 거예요. 진짜 게임의 판을 흔드는 건 주사 자체를 없애려는 빅파마들의 먹는 약, 바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경구용 치료제가 더 이상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1111이 데이터 보세요. 이미 주사제랑 맞먹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이면 먹는 약이 비만 시장 4분의 1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거죠. 환자들 앞에 한 달에 한 번 아픈 주사 맞을래? 아니면 매일 편하게 알약 먹을래? 이 선택지가 이미 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G2G 바이오가 풀려는 주사의 불편함이란 문제가 어쩌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아예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죠. 두 번째 위험, 바로 편의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사용자 경험의 문제입니다. 월 1회라는 헤드라인이 과연 진짜로 환자한테 편리함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 투여 과정을 한번 뜯어보면 심각한 허들이 보여요. 첫째, 주사 맞기 직전에 가루랑 액체를 막 섞어야 하는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고요. 둘째, 이 섞은 걸 주입하려면 바늘이 엄청 굵어야 돼요. 22에서 25게이지, 지금 위고비나 오젬픽이 쓰는 게 31, 32게이지인데 이건 비교가 안 되게 굵고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시장은 그냥 주 1회보다 월 1회가 무조건 더 낫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환자 입장에서 총체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5초면 끝나는 거의 안 아픈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랑 매달 시간 내서 병원 가서 맞는 꽤 아픈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환자가 느끼는 총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후자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열광하는 편의성이라는 키워드의 실제 내용물이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 디테일을 시장이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회사가 안정성을 높이려고 선택한 전략이 오히려 기업의 그 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G2G 바이오가 오송에다가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도를 다시 보면 이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고성장 기술 기업에서 안정적인 제조업체로 바꿔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면 다 설명이 되죠. 시장은 알테오젠 같은 기술 플랫폼 회사에는 매출의 수십 배짜리 멀티플을 주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조업체에는 훨씬 낮은 멀티플을 적용하거든요.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 G2G 바이오의 매출에서 CDMO 비중이 점점 커지는 순간 시장은 이 회사를 제2의 알테오젠이 아니라 그냥 중소형 제조업체로 다시 보기 시작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그 꿈의 가치,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잃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역설이죠.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G2G 바이오가 지금 거대한 기회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위험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세로는 월 1회라는 혁신 기술, 100조짜리 시장,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성공 방정식을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약세로는 먹는 약이라는 외부의 적, 굵은 주사 바늘이라는 내부의 적, 그리고 CDMO 전환이라는 전략적 위험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펩트론과의 특허 분쟁에서 졌다는 건 기술적 해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요. 당장 2026년 2월에 초기 투자자들 락업 풀릴 때 시장이 그 물량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리고 향후 1, 2년 안에 이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진짜 빅딜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2027년에 공장이 다 지어졌을 때 그게 정말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길로 이어지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노램프라는 기술 자체, 혁신적이죠.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술의 혁신성이 시장의 성공을 그대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은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수많은 상업적, 전략적 허들을 다 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모를 마무리하면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G2G 바이오의 기술은 이미 저물어가는 주사제 시장을 찾아 헤매는 과잉 기술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온 해결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